김지은은 평생을 평범한 한국인으로 살아왔다고 믿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성실히 학교를 다녔고 청년 시절에는 회사에 다니며 또래들과 똑같이 미래를 준비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녀는 누구보다 바쁘고 흔한 일상을 이어왔다. 늘 가족을 위해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한 번도 깊이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정체성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 모든 것이 당연하고 안정적이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 계획을 세우던 지은은 여권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찾았다. 절차는 간단할 거라 생각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몇 장의 사진을 건네면 끝날 일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 던진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출생지가 어디냐는 물음에 지은은 어릴 적부터 들어온 대답을 당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곧 굳어졌다. 서류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기록이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지은은 처음엔 단순한 행정착오쯤으로 여겼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직원이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은 점점 더 불안함을 키웠다. 이름이 공식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고 출생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었을 때 지은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평생 사용해온 이름이 시스템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동안 지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다. 출생 신고가 늦게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행정 오류가 복잡하게 꼬였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하지만 확인을 거듭할수록 결과는 같았다. 그녀가 믿어온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사실만 선명해졌다. 학교를 다니며 제출했던 서류, 취업할 때 제출했던 자료, 결혼할 때 사용했던 신분증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허공 위에 지어진 집처럼 허약했다. 혼란은 점점 커졌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왔다.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 혹시라도 자신이 살아온 삶이 무너져 내릴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외면할 수도 없었다. 문제가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라면 언젠가는 풀릴 일이었겠지만 서류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지은은 자신이 발딛고 서 있던 땅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의심으로 바뀌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다. 부모라 불렀던 사람들이 늘 서류 문제는 자신들이 처리하겠다고 했고 직접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대답을 피해야 했던 순간들도 생각났다. 그때는 별다른 의문 없이 넘겼지만 이제 와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어쩌면 자신이 믿어온 가족사가 모두 거짓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구청에서 마주한 짧은 대화는 지은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다. 단순히 여권을 신청하러 갔던 하루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날로 바뀌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내가 누구지? 왜 기록에 없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웠다. 그날 이후 지은의 일상은 달라졌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해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내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떻게 가능할까? 누군가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설명되지 않는 점이 너무 많았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감춰진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강해졌다. 문제는 단순히 신분 확인에 그치지 않았다. 앞으로의 삶도 위협받을 수 있었다. 여권이 없으면 해외여행은 불가능했고 신분이 불명확하다면 사회적 권리마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온 것은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나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그 질문은 밤마다 지은을 괴롭혔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처럼 들려오는 이야기도 귀에 들어왔다. 가족에게 직접 물어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결국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했다. 구청의 형광등 아래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순식간에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균열로 커졌다. 지은은 자신이 더 이상 어제의 자신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여권 신청이라는 사소한 절차가 오히려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아직은 진실의 실체를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직감이 외쳤다. 나는 내가 생각해온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지은은 앞으로 마주할 진실이 어떤 모습이든 끝까지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삶을 지탱하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렇기에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긴 여정의 문턱에 서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은은 점점 더 명확한 사실 앞에 서게 되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행정 오류라기엔 일치하지 않는 점이 너무 많았다.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고 출생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주민등록번호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 사용해온 모든 정보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았다. 지은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자신이 알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문제는 단순히 서류상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은은 존재 자체를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다. 학교를 다닌 기록, 회사에 다녔던 흔적, 결혼신고까지 모두 있었지만 그 근본이 되는 출생과 이름이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남편과 아이들은 지은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사회제도 속에서는 그녀가 누구인지 증명할 길이 없었다. 이 충격은 곧 정체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왜 이렇게 기록이 없는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사실이 흔들리자 마음 깊은 곳에서 낯선 두려움이 솟아올랐다. 단순한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그날 이후 지은은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이어가기 힘들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챙기고 집안일을 처리하며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머릿속은 늘 복잡했다. 여권 발급을 위해 시작된 일련의 과정이 그녀를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몰아넣었다.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가 이제는 삶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무게로 다가왔다. 며칠 동안 지은은 인터넷을 통해 관련 사례를 찾아보았다. 해외 입양이나 유기된 아동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다. 자신이 직접 그 범주에 속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과거에 들었던 가족의 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서류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 항상 어른들이 알아서 처리한다던 태도, 그리고 가족의 배경을 물을 때마다 돌아오던 모호한 대답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다. 불안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다가왔다. 내가 믿었던 가족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지금까지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모두 다시 떠올랐다. 학교 시절, 친구들이 고향 이야기를 할 때 대답을 피했던 기억, 병원에서 가족 병력을 묻는 질문에 늘 침묵해야 했던 순간들. 그때마다 마음 한쪽이 어색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험들이 이제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지은은 점점 더 큰 의문 속으로 빠져들었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면 내 삶은 무엇일까? 내가 쌓아온 모든 기억과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차갑게 다가오는 진실의 그림자는 그녀가 발디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은 다시 구청을 찾았다.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출생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다. 직원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상급기관에 문의하라고 했다. 그 순간 지은은 직감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상의 착오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커다란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후 지은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었다. 과거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삶이 거짓이라면 진실을 찾아내야만 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삶을 드러내더라도 더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 순간부터 지은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달라졌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가족의 말 한마디, 과거의 흔적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불편을 넘어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녀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지은은 무너지는 삶의 조각들 속에서 자신을 붙잡았다. 앞으로의 길이 어떠하든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은 언젠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극히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 혼란이 삶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으로 자라났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기록이 사라진 그 공백 속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운명 앞에 서 있었다. 1969년 여름, 인천의 한 가정에서 4살이던 지은은 부모와 형제자매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늘 자식들을 아끼고 성실히 살아가려 했었다. 형제자매가 가까이 있는 집안은 언제나 분주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함이 있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도시의 삶은 여전히 힘겨웠지만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버텼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고 지은에게도 작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어 했다. 그 무렵 오래전부터 알던 부부가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집안에서 믿고 따를 만한 존재로 여겨졌다. 평소에도 성실하고 친절하게 행동했기에 부모는 경계를 늦췄다. 그 부부는 한동안 대화를 나눈 후 지은을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당시 많은 가정이 형편상 여행을 떠나기 어려웠기에 어린 딸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은 쉽게 흔들렸다. 짧은 기간 동안 아이가 바다도 보고 다른 세상도 경험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부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부부의 반복된 설득에 마음을 열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 여겼고 지은이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생각에 기대도 품었다. 부모는 아이에게 다녀오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말을 건네며 떠나는 길을 허락했다. 당연히 일주일이나 보름 후에는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아무도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알지 못했다. 부모의 신뢰를 얻은 부부는 지은을 데리고 떠났다. 하지만 약속했던 제주 여행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계획적으로 아이를 해외로 데리고 나가려 했다. 당시 국제 이동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고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관리 체계에도 큰 허점이 많았다. 그 틈을 파고든 부부는 지은을 일본으로 데려갔고 그 후에도 이동을 거듭하며 흔적을 지워나갔다. 인천에 남겨진 가족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며 불안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정이 길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소식조차 끊기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환경은 국제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국내에서 수색을 한다고 해도 이미 국경을 넘은 아이를 찾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가족은 매일같이 소식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경찰도 더 이상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부모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의 사진을 붙이고 지인의 도움을 얻어 계속 발을 띄었다. 하지만 해를 넘기면서 주변 사람들은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내 아이를 잊지 않았다. 다른 자녀들을 돌보면서도 지은을 찾으려는 마음은 놓을 수 없었다. 형제자매들도 어릴 적부터 사라진 동생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다. 가족에게는 결코 끝나지 않는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다. 한편 지은은 해외에서 전혀 다른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고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조차 흐릿해졌다. 새로운 삶 속에서 들었던 말은 한결같았다. 부모가 자신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거둬줬다는 설명이었다. 그 거짓말은 반복될수록 현실처럼 굳어졌고 지은은 자신이 버려진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다. 부모가 믿었던 여행은 거짓이었고 신뢰했던 관계는 배신으로 끝났다. 아이는 국경 너머로 사라졌고 가족은 끝없는 상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렇게 1969년 여름은 한 가정의 삶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배신과 상실이 시작된 순간 지은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가고 있었다. 부부는 지은을 일본으로 데려간 후 곧바로 더 멀리 이동했다.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뉴질랜드로 건너갔고 거기서 잠시 머무른 뒤 결국 호주에 정착했다. 모든 이동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냈다. 이름은 완전히 바뀌었고 생년월일도 다르게 기재되었다. 언어와 문화, 주변의 사람들까지 모두 달라지자 지은은 점차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기에 기억은 흐릿해지고 익숙했던 얼굴들은 점점 사라졌다.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인천에서는 지은을 찾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부모는 경찰에 반복해서 호소했고 언론에 도움을 요청하려 애썼다. 하지만 당시 사회 구조는 국외로 사라진 아이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었다. 국제적 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기록이 사라지면 그대로 끝이었다. 경찰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현실은 너무 잔혹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은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갔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말을 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다.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곧 삶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수색은 무력해졌고 남은 건 기억과 기다림뿐이었다. 형제자매들 역시 동생의 빈자리를 안고 성장해야 했다. 가족의 이야기는 언제나 지은을 중심에 두고 흘렀지만 현실 속에서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지은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했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늘 같은 대답을 듣게 되었다. 친부모는 자신을 원하지 않았으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보호자라는 설명이었다. 어린아이에게 그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처럼 들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무는 줄고 오히려 스스로를 원치 않는 존재라 여기는 습관이 자리 잡았다. 마음 한쪽에는 늘 이유 모를 허전함이 있었지만 대답을 구할 길은 없었다. 학교에 다니며 다른 아이들과 어울렸지만 가정 이야기가 나오면 늘 말문이 막혔다. 가족 사진도 없었고 친척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왜 자신에게만 이런 공백이 있는지 물으면 돌아오는 건 차갑게 반복되는 말뿐이었다. 부모가 널 버렸다는 설명. 그 말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왜곡시켰다.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자리한 열등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호주에서 정착한 부부는 지은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이름, 새로운 생활로 아이의 정체성을 덮었다. 지은은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늘 어딘가 비어 있었다. 출생증명서를 직접 본 적이 없었고 공식적인 문서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은 부부가 관리했고 아이에게는 알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 시절 지은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부모가 자신을 찾지 않는 걸까?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걸까? 그러나 대답은 들을 수 없었고 대신 들려오는 건 반복되는 부정의 말뿐이었다. 시간이 쌓이며 지은은 결국 받아들였다. 자신은 버려진 아이이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했다. 마음속의 갈망을 지워내려 애썼지만 빈자리는 지워지지 않았다. 인천의 가족은 세월이 흐르면서도 아이를 기다렸다.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혹시나 하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아이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맞이할지 상상했고 동생을 잃은 형제자매는 언젠가 재회하길 기도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연락은 없었고 단서도 없었다. 그저 해마다 지나가는 계절 속에서 지은의 부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호주에서 성장한 지은은 점점 어른이 되어갔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늘 흔들렸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했다. 질문이 쌓일수록 혼란은 커졌고 가끔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가족이라 불린 부부의 말은 여전히 같은 내용이었고 의문을 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쪽에서는 아이를 잃고 평생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지은이 있었다. 국경과 세월은 두 세계를 갈라놓았고 그 틈은
점점 더 깊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의 내면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남아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진짜 이야기가 따로 존재한다는 직감. 그 감각은 지워지지 않고 조용히 쌓이며 앞으로의 삶을 향한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이 시기까지 지은의 삶은 거짓으로 덮여 있었고 진실은 바다 건너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1969년 여름에 시작된 작은 거짓말은 결국 한 가정을 파괴했고 한 아이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시간이 흘러도 그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고 언젠가 드러날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은이 성장해가던 시절,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정했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새로운 가족이라 불리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정체성에 대한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말은 변함이 없었다. 부모는 널 원하지 않았다는 말,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책임졌다는 말, 그리고 그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주장.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했다.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은 종종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사촌들과 함께 자란 추억들을 자연스럽게 꺼냈다. 그러나 지은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질문이 들어오면 애써 피했고 대답을 돌려야 했다. 결국 그녀는 점점 침묵을 선택했고 다른 이들과 거리를 두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지은은 문서를 직접 본 적이 없었다. 출생증명서라는 것은 늘 존재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확인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학교에 입학하거나 행정 절차가 필요할 때마다 양부모라 불린 사람들은 늘 대신 처리해 주었고 그녀에게는 어떤 서류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면 필요 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지은은 결국 더는 묻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10대가 되어가면서 지은은 점점 현실을 받아들였다. 자신의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대답을 요구해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편함은 억눌렀고 남들처럼 살아가는 척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기도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 잠들기 어려웠다. 양부모라 불린 이들은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너는 버려진 아이다. 우리는 너에게 기회를 줬다. 그러니 감사해야 한다. 지은은 처음에는 반발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아이였던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믿지 않으면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고 느꼈다. 그렇게 자존감은 점점 무너졌고 스스로를 낮추는 습관이 자리 잡았다.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면서 지은은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 남들처럼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자신을 지탱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질문을 하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루는 어떻게든 흘러갔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문득 떠오르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피가 이어져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어쩌면 진실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직감. 성인이 되어갈수록 이러한 생각은 더 무겁게 다가왔다. 결혼이나 미래를 생각할 나이가 되자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다. 가족의 배경을 묻는 질문을 받으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은 공허해졌다. 양부모는 여전히 서류를 감추었고 그녀가 궁금해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다. 지은은 자신이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결국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작은 틈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일하면서 느끼는 성취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하는 순간들이 그녀를 지탱했다. 그러나 그런 순간조차 오래가지 못했다. 늘 어딘가 허전했고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결핍이 남아 있었다. 아무리 애써도 부모의 존재를 모른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10대 후반이 되자 지은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는 법을 완벽하게 익혔다.
친구들 앞에서는 당당한 척했고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려 애썼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도 내면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성인이 되어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면서 지은은 일에 몰두했다. 반복되는 일상은 어느 정도 안정을 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상실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양부모가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 위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지은은 그것이 전부라 믿으려 했다. 더는 질문하지 않고 더는 흔들리지 않으려는 선택.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마음속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언젠가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예감은 늘 남아 있었다. 질문을 피하려 애썼지만 질문은 결국 마음속에서 자라나 다시 돌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어 온 거짓말은 지은의 세계를 덮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의문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 시절의 지은은 결국 거짓을 받아들이며 살아갔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진실을 갈망하고 있었다. 성인이 된 지은은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다.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려 했다. 그러나 내면의 갈등은 늘 존재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질문들, 부모는 왜 자신을 원하지 않았는지, 왜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었다. 이를 묻고 싶어도 돌아오는 건 침묵과 회피뿐이었다. 그래서 지은은 점점 더 자신의 의문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가야 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지은의 내면은 새로운 차원의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아이를 바라보며 누구를 닮았는지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게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누구에게서 물려받은 눈인지, 어떤 가족의 기질을 이어받았는지 말해줄 수 없었다. 아이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가 가족의 병력을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 반복되었다. 그럴 때마다 지은은 부모로서의 무력감을 느꼈고 자신이 아이에게조차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남편은 점점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때마다 지은은 불안해했고 남편이 직접 보려 하면 막으려 했다. 마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감추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정작 지은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두려웠고 드러나면 안 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지배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쳤다. 어느 날 단순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시 지적된 것이다. 처음에는 사소한 실수로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불일치와 확인 불가라는 결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드러냈다. 담당자는 직접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은은 그럴 수 없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서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지은은 결국 양부모라 불린 이들에게 물었다.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분명 서류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차갑게 피했고 이유를 대며 대화를 회피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다. 지금 찾을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지은은 그 순간 낯선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 서류를 보여줄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순한 행정 문서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잠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왜 지금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은은 그 순간 직감했다.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해온 이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계속해서 지은을 설득했다. 직접 정부 기록을 확인해보자고, 모든 것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은이라는 이름으로는 어떤 출생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부에도 출생신고서에도 병원 기록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지은은 혼란에 빠졌다. 어떻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학교를 다녔고 일을 했고
결혼을 했는데 왜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녀의 인생은 분명 실제했지만 서류와 기록 속에선 허공에 떠 있는 존재였다. 시간이 갈수록 공포는 더 커졌다. 만약 자신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 아이들, 집과 직장, 모든 것이 이름 없는 사람의 삶으로 남게 되는 것일까? 지은은 밤마다 같은 생각에 시달렸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기록이 없는지. 남편은 끝까지 곁을 지켰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다. 하지만 확인할수록 진실은 더 깊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가족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너는 버려진 아이다. 네가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회피와 거부, 그리고 서류의 공백은 너무도 선명한 증거였다. 지은은 점점 더 큰 혼란 속에 빠졌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살아온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는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의문을 끝까지 파헤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침묵 속에 묻어두느냐.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더는 숨길 수 없었고 외면할 수도 없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했다. 이제 지은의 삶은 단순히 평범한 일상의 연장이 아니었다.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질문은 삶 전체를 바꾸는 문을 열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다. 조각난 기억과 의심이 뒤섞이던 어느 날, 지은은 자신이 평생 믿어온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삶을 떠받치던 근거가 무너졌고 과거의 조각들이 전혀 다른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어디론가 떠났던 기억, 낯선 곳에서 깨어났을 때 느꼈던 혼란, 그리고 자신을 데려간 사람들이 했던 말들, 모든 것이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로 설명될 수 없는 퍼즐이었다. 지은은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를 버려진 아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철저히 만들어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신을 키운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보호가 아니라 속임수였고, 그 속임수는 그녀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부모가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말, 가족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말,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꾸며진 것이었다. 진실은 전혀 달랐다. 4살이던 그녀는 단순히 여행을 간다는 말에 따라 나섰을 뿐이었고, 부모는 딸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 믿고 허락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허락은 배신으로 바뀌었다. 수십 년 동안 지은은 이 거짓말 위에서 삶을 이어갔다. 이름도 생일도 국적도 모두 조작된 채 살아왔던 것이다. 더는 우연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철저히 숨겼고 한 아이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빼앗았다.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설명되지 않던 공허함이 왜 생겼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었다. 자신이 원래부터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는 끝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진실은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그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바다 건너 영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 기다려온 대답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널 찾았다. 넌 우리의 동생이다. 돌아와 달라. 이 짧은 문장은 지은의 오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공허함을 느꼈는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영국에서 형제자매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지은은 쉽게 믿을 수 없었다. 혹시 또 다른 착각이 아닐까? 혹은 새로운 상처로 이어지는 일은 아닐까? 두려웠다. 그러나 보내온 자료와 사진, 그리고 오래된 기록들은 명백했다. 어린 시절 사라진 소녀의 모습은 지은의 기억과 정확히 겹쳐졌다. 지은이 지금껏 살아온 거짓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름이 드러났다. 그 이름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와 함께했지만 강제로 빼앗겨 버렸던 것이었다. 형제자매들은 수십 년 동안 지은을 찾아 헤맸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고 주변의 도움도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록을 추적하며 단서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렇게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기다린 끝에 마침내 지은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인내와 사랑이 지은을 현실로 이끌어냈다. 지은은 깊은 혼란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을 속인 존재였다는 현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짜 가족이 바다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모든 걸 외면하고 지금의 삶을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아이들과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지은은 더욱 확신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면 자식들에게도 떳떳할 수 없었다.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남편은 끝까지 그녀를 지지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었다. 지은은 결국 결심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고 진짜 가족과 다시 만나야 한다고. 두려움은 여전히 컸지만 이제는 한 발짝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반세기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영국에서 온 메시지를 다시 읽을 때마다 지은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우리가 널 찾았다. 넌 우리의 동생이다. 그 말은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모든 길을 바꿔놓는 출발점이 되었다. 지은은 알았다. 이제 더는 숨을 수 없고 더는 거짓 위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삶의 근본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은 결국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두려움, 기대, 설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가슴 깊이 내려앉아 있었다. 반세기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형제자매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벅찼다. 잃어버린 세월을 단번에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을 견뎌온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이었다. 공항의 문을 나섰을 때 지은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사람들을 마주했다.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얼굴들이 눈앞에 있었다. 그들은 주저없이 다가와 이름을 불렀고 지은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 순간 자신이 정말 이곳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전해졌다. 긴 세월 동안 막혀있던 문이 열리는 듯했다. 형제자매는 지은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기다려왔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야 만났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지은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음을, 오히려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찾아 헤매던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거짓으로 덮였던 수십 년이 무너져 내리고 진실이 그 자리를 채워나갔다. 그날 이후 지은은 형제자매와 함께 긴 시간을 보냈다.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자신이 사라진 뒤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의 삶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는지를 들었다. 생일마다 자신을 떠올렸다는 이야기, 명절마다 빈자리를 느꼈다는 고백,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다는 약속. 그 모든 것은 지은의 가슴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했다. 분노와 원망도 있었다. 자신을 속이고 데려간 이들에 대한 분노, 빼앗긴 세월에 대한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지은은 조금씩 다른 감정을 배워갔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꺼지지 않았던 가족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이어가려는 의지. 그것이 지은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지은은 이제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야 했다. 호주에서의 시간은 거짓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경험과 가족이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은 그녀의 삶의 일부였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 동시에 영국의 가족은 진짜 뿌리였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증거였다. 두 세계를 잇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지은은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이야기했다. 자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진실을 찾게 되었는지. 아이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어머니가 보여준 용기와 진실을 직면하는 태도를 존중하게 되었다. 지은은 그 순간 비로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아이들이 더는 같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자신이 선택한 진실을 솔직히 보여주었다. 지은은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잃어버린 세월을 슬퍼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가야 했다. 형제 자매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길을 다잡으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없는 기다림과 포기의 갈림길에서 선택된 희망의 결과였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상처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었지만 그 상처 위에 놓인 사랑과 진실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지은은 이제 알았다. 거짓은 언젠가 무너지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누군가의 인생이 거짓으로 덮일 수 있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족을 향한 마음은 꺼지지 않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하는 힘이 된다. 지은의 삶은 그 증거였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만이 세월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은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끝없이 기다려준 가족의 딸이었고 형제의 동생이었으며 지금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진실은 늦게라도 찾아오고 사랑은 어떤 시간도 뛰어넘는다. 그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진실, 용기,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의문들이 인생을 뒤흔드는 진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끝까지 마주할 용기와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오래 묻어둔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건져올린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시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귀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